안녕하세요.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노년기에 참 중요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를 대답하세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고요. 또 사랑도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직장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하시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부터의 이 시간을 6단계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은퇴하기 전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은퇴 전 단계가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러이런 걸 하면서 지내겠다. 나 퇴직하면 이거 하고 싶어 라고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좀 꿈을 키워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은퇴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은퇴할 때 우리 대부분 이렇게 축하 파티처럼 뭐 은퇴식 이런 거에서 약간 좀 즐거움이 가미가 되겠죠. 그 시기가 지나면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은퇴를 했잖아요. 그동안은 회사 가야 되는 시간, 이 시간에 얽매여서 못했던 것들, 아까 은퇴 전 단계에서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이제 누리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막 쌓아놨던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미럴 단계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영어로는 허니문 단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왜 신혼여행 가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하자. 그래서 그렇게 단계가 지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휴일을 맞이하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데 매일매일 놀다 보면 휴일이 별로 달콤하지 않고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환멸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좀 무력감도 느끼고 이제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서 재지향의 단계로 가요.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은퇴한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여섯 번째 단계인 안정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 두 사례 모두 은퇴 후에 생활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사례인데요. 두 분의 은퇴 이후의 생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이후의 생활이 달라지는 그 요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 건강이 허락해야지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하시겠죠? 또는 경제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친구가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할아버지 사례이고요. 두 번째 할아버지는 건강이 괜찮으신 할아버지인데 다시 한번 재취업에 도전하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할아버지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할아버님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다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딱 일정이 짜여진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그 시간이 좋았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어르신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 많고 이 친구들은 또 어렸을 때 같은 학교를 다녔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엔 자주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고 가다가 또는 명절 때 시간 여유 있을 때 가끔씩 한번 이렇게 만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이 동네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동네에서 만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집을 어떻게 가지? 몇 시에 들어가지? 이런 고민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면서 행복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다 좋았는데 이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언젠가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셨대요. 근데 검사가 한 번에 안 되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병원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검사하고 계속 또 결과 봐가면서 검사를 하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암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얽매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단꿈에 빠져서 너무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을 누리다가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병은 뭐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생겼고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갔던 아내 되시는 할머니도 똑같이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너무 큰 충격만 받은 채 멍한 채로 이제 집에 오셨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신 순간, 근데 이제 암도 우리가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이 수술로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들었던 경우는 오래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쳤냐면, 애들.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들만 둘을 두셨는데 둘 다 결혼을 안 했어요. 아들들도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직업군인으로 있고 한 명은 아주 유명한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를 밟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말씀에는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오셔서 할머니랑 두 분이서 의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일이 아니다. 애들한테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다른 지방에 있는 이 아들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이제 모인 그 시간에 할아버지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이러이러한 암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얼마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잘 새겨 듣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두 분이 뭘 계획하셨냐면 전국 투어를 계획하셨대요. 근데 이 전국 투어는 그냥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안 일가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근데 이 어른들 그리고 왜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참 고마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도 있겠고 여러 이 고마웠던 사람들 다 이제 인사를 드리러 전국을 다니자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이라는 사실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어르신 하면서 이제 찾아뵙고 또 고마웠던 분들께는 고마운 마음을 늘 마음 속에는 담고 있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 투어를 한 게 2달 정도 되니까 마무리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아들들 불러 앉혀놓아서 얘기를 딱 해드린 거, 한 거. 그리고 전국 투어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다 고한 거.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쫙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그렇게 다니시고 나서 이제 결과 또 다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날이 돼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해요. 갔는데 내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면 왜 옆에 좀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친한 의사 선생님이 같이 또 방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 촬영한 사진, 암 사진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친구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거 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랬죠. 근데 이제 깜짝 놀랬지만 하면서 약간 일말의 희망. 그래서 깜짝 놀랬고 할머니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시는 거예요. 한 분은 암이다. 한 분은 이러저러 하니까 암이 아닐 수 있다라고 두 분이 계속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토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나올 결론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르신께 저희가 이거를 병원 사례 회의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가 끝난 다음에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재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집에 오셨는데 그날부터 우리 알잖아요. 무슨 건강검진 한번 받으면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한 채로 이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다고 병원을 방문하라고 해서 가봤는데 결론은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진이었다고 사과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처음에 암이라고 이야기 받았을 때처럼 또 충격받아서 머리 하얘갖고 멍하니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은 지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그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두 번을 연거푸 받으시다 보니까 이게 마냥 즐거워야 되고 막 힘이 막 솟아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잖아요. 얼마 못 사십니다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라고 들었으니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또 언제 가서 또 얼마 못 사십니다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껏 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거 두 번 연거푸 당하면 굉장히 몸이 축 나는 것처럼 이 할아버님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어요. 이 두 번의 일을 겪으시면서. 그래서 무력감도 들고 또 아무것도 내가 못할 것 같다는 나는 진짜 작은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으셨고 또 손에 힘도 안 잡히시고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라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하실 그 시점에서는 일단은 이 할아버지 건강상에는 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얼마 못 사신다든가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드셨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두 달이 말이 두 달이지요. 그 어르신들 찾아뵙고 고마운 분 찾아뵐 때 그 앞에서는 웃었지만 안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저희하고 상담을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상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상담 후에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을 또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 원했던 건 아니지만 나의 삶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것도 나름대로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고 좀 회복이 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이전까지 나는 원래 얼마 못 살고 죽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삶은 덤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는 덤으로 하루, 이틀을 살든 1년을 살든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이 덤으로 받은 선물 같은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이 무슨 좋은 일을 꼭 한다, 안 한다의 개념보다 마음에 새살이 좀 돋으셨구나, 좀 회복이 치료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에 좀 저도 한숨을 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어르신이 뭘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 운전 잘해요. 다른 것도 잘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관에 운전을 하시는 그 기사님을 구한다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처음에는 봉사자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어르신이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일 하면서 하루하루 보람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봉사자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집은 먼데 서울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으면 그쪽에서 기관에서 봉사자는 이제 됐고 우리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은 계속 앞으로도 필요할 테니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기관에서 그래도 선생님 저희가 1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사실 운전기사를 구인을 했는데 100만 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범위고 드려야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르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과하게 요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기관이 줄 수 있는 범위라고 하니까 그러면 100만 원씩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언젠가 저희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 한 달에 200씩 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00만 원인데 왜 거짓말을 하실까? 그리고 이제 어르신한테 어르신 진짜 200 버세요 한 달에? 그랬더니 저 200 벌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기관하고 연결해 드릴 때 처음엔 봉사자였고 나중에는 기관이 100만 원 드리는 걸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 100만 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쵸 그 기관에서 저 100만 원 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 버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원래 거기 다니기 전에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왜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 100 넘게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노인복지 기관을 내가 매일매일 다니니까 집이 머니까 갔다 오면 저녁이 돼서 난 자야 되지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쓰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쓸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100만 원씩이 여기 그냥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관에서 100만 원을 줬고 또 안 쓰니까 100만 원 뭐 선생님 나 한 달에 200 버는 거 맞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틀린 말은 아닌데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르신이 참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이 어르신의 사모님 되시는 그분이 오랫동안 관여를 했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봉사 겸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 기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빠르게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연결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라 뭐 더 언급을 안 해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은퇴 후에 마음껏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라고 은퇴 전 단계인 1단계에서 계획을 하셨던 터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근데 다시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렇게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서 되게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 TV라든가 어디에서 봤어, 어디에서 들었어 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참 너무 그대로 다 따라서 실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르신들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데 그럴 때는 검은색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검정콩, 또 흑미밥, 이런 거 깨, 이런 거 다 까만색으로 드시면 참 좋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 다음날 이걸 사러 시장에 갔더니 하나도 없더래요. 예, 아니 늘 시장에 가면 항상 많았던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없어요? 이 집에 가도 없대, 저 집에 가도 없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사갔어요. 다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고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시장에 검은 깨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거는 참 많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건강에 좋다는 건 우리가 실천하는 거는 뭐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지금 이 어르신은 젊었을 때는 건강과 관련된 노력을 별로 안 하셨고 노년기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살아오신 이 생활을 보니까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요. 친구를 워낙 좋아하셔요. 근데 사람은 참 좋으신 분 있으시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유머 얘기도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베푸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성격이라 친구가 없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잘했던 건 주변에 친구를 참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 친구들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좀 하나 아쉬웠던 거는 건강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친구들 만나서 맨날 술을 드셨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들 결혼하는 모습들도 보고 또 그 노인복지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직원분들이 전국에 있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수련회 같은 거를 한대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전국 분들이 이제 중간에서 한 번 모여서 몇 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런 수련회에 가면 이 어르신이 제일 인기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 번 안 가시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왜 그분 안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더 좋았던 건 이 노인복지 시설에 그 할머니 배우자 되시는 할머니가 원래 관여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운전기사로 일을 하시면서 두 네 분이 함께 오고 가고 출퇴근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오시는데 집은 부평 쪽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먼 거리지만 두 분이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검진에 대한 거. 아프지 않을 때, 아프다고 결론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을 때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1년에 1회 또는 아무리 길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아두시면 우리가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빠르게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건강 관리를 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운동이 있으면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어르신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줄 만한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장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장수의 비결을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있거든요. 운동과 소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또 특히 나이 들어가는 몸에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했던 운동이 뭘까를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해보니까 첫 번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일 많았던 의견이 걷기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등산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요즘은 걷는 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릴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은요. 저도 아침마다 시간이 될 때는 이른 아침에 한강에 가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빠르게 파워워킹 하듯이 걷는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일 뵙는 아주 인상적인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신데 한쪽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한쪽 다리로 힘차게 걸으시고 나머지 다리는 슬쩍 이렇게 끌고 오시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데도 매일 나오시는 분을 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역시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을 하셔서 올바른 걷기 자세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걷기 운동도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걷는지 목적이 있죠. 살을 빼기 위해서 걷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시간대도 다르고 걷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살을 뺄 목적이다 그러면 약간 공복기에 걷기 운동을 하시면 걸을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나에게 남아있는 그 지방들을 태우면서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고요. 나는 살 빼는 거는 원하지 않고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좀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왜 요새 파워워킹이라고 해서 걸으실 때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으면
10cm 정도만 보폭을 더 넓게 해서 걸으시면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 이게 더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해서 훨씬 좋다고 하니까 내가 걷는 걸음에서 많이 말고요. 딱 10cm만 더 앞으로 내디디시면서 걸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걷기 운동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발 보폭에서 10cm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횡단보도 건너실 때 줄 그려져 있죠? 그 하나의 간격이 70 내지 80cm래요. 그 정도가 좋은 보폭이라고 하는데 제가 걸어봤거든요. 좀 넓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따르시지 말고 어쨌든 조금만 넓게 걸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할머니들에게 권해드릴 운동법으로는 아쿠아로빅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영도 좋은데요. 관절에 무게중심이 안 실리면서도 관절을 움직이셔서 좋기는 한데 수영은 처음에 배우실 때 물도 많이 드시고 또 많이 인내도 필요하고 좀 지루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쿠아로빅은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여러 재미난 기구들을 사용해가면서 운동하시기 때문에 아주 즐겨 하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권해드릴 수 있는 운동은 걷기와 아쿠아로빅 또는 수영 이런 거 많이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례는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역시 은퇴를 하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 정도 일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30년 넘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근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은 은퇴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내가 사물놀이도 좀 배워보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퇴직 후에 그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사물놀이도 진짜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하시면서 거기 사물놀이 가르쳐 주는 데서 소리도 조금씩 가르쳐 줘서 소리도 할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대요 라고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한데 내가 즐거우면 됐죠. 그래서 할아버님이 이렇게 장구까지는 이건 정해진 소리를 내는데 여기다 맞춰서 이게 소리를 하시니까 이상해지긴 해요. 그래도 이제 즐겁게 사물놀이도 하시고 또 여행도 가족하고도 다니시고 친구분하고도 다니시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셨어요. 근데 하루는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일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 일? 그랬더니 경비 일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은퇴를 꿈꾸셨잖아요. 또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꿈꾸셨는데 그걸 막 즐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달콤할 텐데도 친구가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또 그게 하고 싶으시더래요.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는 게 때문에 이제 지겨워서 여기 즐겁게 노는데 또 누가 한다니까 또 그 지겨웠던 게 다시 그립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나도 저기 자리 나면 나도 좀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분이 알았다고 하고 이제 본인 그 아파트에 얘기를 해놨대요. 그랬는데 이제 뭐 바로 자리가 나진 않았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리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대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면접을 보러 가셨고 합격을 해서 일을 하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나 그냥 이제 다 그냥 노인이라서 그냥 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물어 가는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면접을 다 보고 사람들 앞에 가서 그리고 합격이라는 걸 하고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입맛도 밥맛도 살아나고요. 설레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활기차고 그래서 그날부터 일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운이 나고 즐겁게 이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일을 하셨는데 한 3개월쯤 지금 하셨나 봐요. 처음에 그 기운찬 모습이요. 점점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어르신? 아니, 그 경비일도요, 어르신. 어르신이니까 합격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경쟁률 뚫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일 힘든 거는요, 그거 쓰레기 버리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쵸. 하루 종일 그거 하셔야 되니까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건 그날 일하는 날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쓰레기를 제대로 안 버리셔서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런 일 있으시겠죠. 그랬더니 아니,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 재활용품 아닌 것도 은근슬쩍 비닐에 껴서 버린다든가 은근슬쩍 종이 상자에 껴서 버린다든가 이래서 내가 그거 다시 다 정리해야 돼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해드렸어요. 그래요.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힘드셨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요. 이 주민들이요, 주차를 막 해서는 안 될 때에다가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드셨다는 얘기도 하고, 주차 때문에 주민들 간에 다툼이 나면 내가 꼭 그거를 해결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 단지, 우리 아파트의 차가 아닌 차들이 와서 이 차단기를 올리라고 막무가내로 얘기할 때는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드셨어요. 두 가지가. 아니요, 또 있어요. 예,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나한테 막 막말하고, 예, 무시하는 말하고 하는 주민들 때문에 많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르신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고요. 나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었나라고 또 조금 반성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진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3개월 정도 일하셨는데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 일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시더니 그런 적도 있긴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 중에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을 겪으시면 다 이런 거 같이 이게 크게 느껴지는데 지금 질문을 듣고 보니까 나한테 고맙게 해주는 분들도 사실은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판단은 아직 3개월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의 즐거움, 또 일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셨겠구나. 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그 일의 리듬도 아직은 적응하지 못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에게 참 좋은 중요한 자원들이 있죠. 뭐냐면 친구요. 그냥 같은 일을 하는 선배가 있으면 우리가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선배가 바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께 어르신 앞으로는 저희하고도 상담 계속 하세요. 힘들 때. 근데 경비 일 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잘 모르거나 이럴 땐 정말 화가 나 싶은 거 있으시면 먼저 경비 일을 시작하신 그 선배 친구분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훨씬 더 그분이 갖고 있는 비장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또 그분이 직접 그거를 경험하시면서 터득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아마 실제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하고 꼭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르신 노년기에 재취업을 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실 것 같은데 어르신의 용기에도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 어려운 일을 새로 지금 딱 출발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해서 한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까지 견뎌보시면 그 다음은 언덕 하나 넘은 것처럼 좀 수월해지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르신 지금의 이런 노력을 끊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분발하셔서 6개월 정도만 한번 기다려보시면
꾸준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까 왜 제가 어르신이 힘드셨다는 얘기들 쭉 하실 때 저는 안 그랬나 하고 좀 반성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없는가 찾아봤더니 우리 그거는 많이 아시죠? 택배 상자 버리실 때 일단 송장은 띄셔야죠. 그리고 그 택배 상자 붙였던 비닐, 테이프, 요거 다 제거를 하셔서 박스만 배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요게 조금 긴가민가 했던 게 부직포로 된 선물 세트 그 쇼핑백 있죠. 이거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 싶었어요. 이게 부직포여서 종이도 아닌 것 같고 비닐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애매했거든요. 이거는 재활이 안 된대요. 일반 쓰레기. 네, 일반 쓰레기로 부직포로 된 선물 세트 그 포장재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많이들 아셔요. 요새 페트병. 페트병은 이거 상표 떼고 뚜껑은 따로 다 따로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병과 뚜껑과 상표. 근데 요즘은 또 이제 투명 페트병은 또 따로 모으잖아요. 그것도 또 주의하시면 되고 또 하나 또 궁금했던 거 중에 그거 있죠. 영수증. 영수증이나 기름이 묻은 종이류는 이거는 재활에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다 넣으셔서 배출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어르신이 부디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이후에도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지금 노년기의 일자리에 대해서 재취업을 친구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도 이렇게 또 퇴직하고 놀다 보니까 또 이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나도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어르신에게 알맞은 일자리도 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제 생각에는 전화를 먼저 하시기보다는 노인인력개발원의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으실지 그 노인 적합 직종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현재 나와 있는 일자리가 어떤 곳들이 있다는 것도 얘기가 되어 있고 또 노인들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시고 노인들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일들도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전화를 먼저 하시면 이제 문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게 되니까 어떤 거를 문의하실 때는 반드시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검색을 하셔서 내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하셔서 그걸 물어보시면 정말 나한테 딱 필요한 내용들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노인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상담을 받았냐면 그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택배 아저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문한 택배를 갖고 오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부분들은 택배 아저씨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린대요. 또 어떤 주부분들은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에 택배 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린대요. 근데 어떤 주부가 택배를 이제 기다리는데 택배 배달하고 있는 분이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이 주부는 주택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오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주소는 찍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택배 하시는 분이 아니 그 주소를 찾아가려고 그래도 이렇게 왔더니 막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을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분이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저쪽으로 해서 어떻게 오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대요. 그리고 끊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대요. 아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서너 번을 받은 후에 결국은 주부가 어디까지 나가서 받아왔대요. 근데 그 택배를 받을 때 보니까 이분이 노인분이시더래요.
그러니까 노인분이신데 길을 못 찾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택배 그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근데 이 노인분이 본인이 여러 번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데 못 찾았으니까 화가 나셔서 이 주부한테 계속 화를 냈던 거예요. 아, 그 얘기한 대로 했는데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주부는 기쁜 택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면서 아,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 일과 관련된 훈련과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틀림없이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인들은 노년기가 되면 이러한 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노인 적합 직종이라는 걸 많이 연구해서 개발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노인들한테 이쪽을 취업을 해드려서 효과를 많이 봤던 일이 꽃배달 사업이에요. 꽃배달 사업은 뭐 하루 이틀 여유를 갖고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바로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보니까 꽃바구니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딱 하나만 들고 가세요. 다치지 않게. 그대로 안전하게 배달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지하철이 무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안전하게 해서 그 꽃을 배달을 해드리는데 어르신께도 좋고 이 사업체에게도 좋고 받는 사람도 꽃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채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꽃배달 사업이 요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어떤 일을 연결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또 저와 이런 중년 또 그 밑에 청년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어르신이 노년기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즐겁게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셨다는, 근데 아직은 적응 단계여서 좀 힘겹게 일하고 계신 경비 일하시는 할아버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 사례와 관련해서 또는 노인 일자리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연세가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어디서든 보게 되면 참 좋아 보이고 좀 존경스럽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은퇴 후에 새롭게 이제 직장이나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좀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은지 그게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네. 예. 선생님은 노년기에 노인이 되셨을 때는 이제 몸도 아무래도 좀 약해져 있고 하니까 그냥 쉬시는 게 그래도 좀 나을지 아니면 이렇게 일을 새롭게 해보시는 거에 도전해보시는 게 나을지 그게 이제 궁금하셔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노년학 쪽에서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이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분리 이론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일터로부터 분리시켜서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게 어르신들의 복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고요. 또한 그룹은 쉬는 거는 뭐 아무 때나 쉬면 되지. 연세가 드셔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으면 연세가 드셔도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 이론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다만 내가 원할 때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을 하기 전에 교육기관을 찾으셔서 교육을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일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먼저 교육을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또 다른 생각들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이거를 받은 다음에 꼭 자격증까지 따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굳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일도 좋지만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참 다르게 살아가고 계신 두 어르신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아, 우리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 또 두 분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었냐면 친구 관계. 우리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노년기가 될수록 건강도 중요하고 또 친구가 많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주변의 친구분들하고 연락을 한 번씩 해보시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